안녕하세요. 소방행정법 김영재입니다. 오늘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며칠 전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다른 또 학교와는 다르게 학교에 가서 제가 말을 드릴 부분이 이제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일단 동영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이 교재와 강의 자료 그리고 법령에 관련된 것을 계속 종강할 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얘기할 때 내용은 이 책에 없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행정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다른 어떤 상식적인 법률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9쪽에 이제 건축 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건축법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자, 건축물을 세우거나 어떤 집이나 건물을 세우거나 대수선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다 뜯어 고치는 그러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법 중에 하나가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이라든가 뭐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건축주택 토지에 관련된 행정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상당히 유심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건축법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엔 다루지 않지만 세법,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된 법률은 딱 그 공부해야 될 것이 굉장히 좀 세밀하고 복잡한 부분에서 좀 시험에 나올 것이 뭐다라는 걸 잘 찾아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 수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언급만 제가 하고 넘어갑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자, 또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층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 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게 근 20층 정도거든요. 21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맨 아래 149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자, 400제곱미터는 약 120평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120평 정도 되는데, 자, 이 120평 정도의 건물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건물의 크기가 큰 거죠. 자, 이렇게 뭐 2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약 121평 정도의 얘기인데, 이러한 그 단위나 어떤 층수 같은 거는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주택법. 자, 주택법에 따른 뭐 사용 검사, 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사용 승인. 자, 이하 건축 허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축 허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른바 자, 이 어떤 건축물이 이제 이게 정말 그 세워져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다 완공된 상태에서 이 완공된 건물이 정말 사람이나 어떤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 절차가 사실은 건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150쪽에 중간쯤에 보면은 문단 끝에 부분에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 설계 도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면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시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기 시설물이 다 들어가죠. 그 전기가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지를 보고 상당히 건축물의 그 특징 같은 것을 그 찾아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시설 사업법 촉진법까지 나와 있는데요. 법령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일단 건축법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바닥, 구조,
설비, 용도를 정해서 안전. 자,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소방과는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환경과 미관. 자, 환경과 미관 덕분에 이 조항 덕분에 우리가 주변에 건물 주변에 나무도 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뿐만 아니라 조형물,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도심 건축물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어 하나가 엄청난 그 인간의 행위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우리가 그 인테리어 하기 전에 건물을 딱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둥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 말 대들보요. 대들보라고 하는 이게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알 수 있는 부분을 고친다는 게 대수선입니다. 자, 주 계단 중요해요. 계단이 왜 그 양쪽에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중앙 계단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건물의 어떤 건축 비용 같은 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변경, 자, 수선, 증설하는 것, 이걸 대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에 관련된, 토목에 관련된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될 경우에 대수선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주택법. 자, 주택법도 만만치 않게 복잡한 법입니다. 자, 목적. 주택법은 자, 주거 환경 조성에 건설 공급, 주택 시장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사업 계획의 승인 제15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법률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배치도 뭐 등등 설계도와 같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첨부해서 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 다 이렇게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첨부 서류가 좀 미비하다, 잘못됐다 그러면 애초에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다시 보완해 오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승인 받는 그 준비 과정은 이미 아주 세세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계 도면까지 얘기를 했고요. 150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1쪽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읽어는 드릴게요. 네모칸 안에 1 그리고 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의료기관 300제곱미터, 장애인 복지법 300제곱미터.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2번에 차고 주차장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자,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차량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죠. 어떤 건물에는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게 아마 훨씬 이상 됩니다. 오피스텔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주차 타워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전혀 뭐 이상이 없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52쪽에 7번, 네모칸의 7번 의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양병원. 자, 요양병원이 이제 이런 방금 말했던 건축 허가에 관련된 내용과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쪽 그 중간 위에 네모칸 보면은 뭐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냥 표시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 153쪽에 맨 아래 보면은 2번에 다 창호도라고 되어 있어요. 창호도는 창문 얘기하는 겁니다. 창문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자, 우리가 일반 건물을 보면은 우리 건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보면은 창문으로 쭉 돼 있는 건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유리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은 벽으로만 되어 있는 건물도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문은, 창문에 관련된 그 도면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54쪽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소방 제1항에 따른 뭐 동의 요구를 받은, 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되고, 자, 만약에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완을 요구하기 전에 거의 다 맞춰서 들어옵니다. 이 보완을 요구할 정도가 되면은 뭐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든가, 뭐 미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미처 첨부를 못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끝나야만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자, 뭐 건축 허가를 취소했을 때는 7일 이내에, 자, 뭐 통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5일, 4일, 7일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외우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냥 이런 날짜가 있구나 정도를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감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뭐 21층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뭐 21층 이상, 이런 단어들이 좀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사다리차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또 이제 하고 또 법령을 좀 읽어 드릴게요. 오늘 좀 자잘한 게 많아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정신건강진흥, 자,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방치료, 재활복지 권리보장, 친화적 환경조성. 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자, 여러 가지로 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고,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뭐 이런 등등의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까지 뭐 국가소방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소방서는, 우리가 길 가다 볼 수 있는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 영역의 관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어떤 안전 문제나 긴급한 재난 문제가 생기면 소방관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출동해서 상황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제58조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굉장히 시설이 많아요. 자, 그 중에 이제 4번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 재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목적, 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기관, 자,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자,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자, 여기서 조산이라는 것은 이제 출산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조산원, 자, 신생아를 대상으로 교육상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자, 이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책에 배운 부분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이걸 중심으로 좀 건축허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특히 요양병원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 한 번쯤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 우리가 도시가스를 많이 이용하실 거니까 내용을 얘기할 건 없고, 자, 가스 공급시설,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 때문에 또 소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의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 자,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뭐뭐의 안전관리사항이죠. 이거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사항.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소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자, 액체로 만든 것, 기화된 것을 포함한다. 자, 제5조의 사업의 허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의별 법이 다 있는데
그 법의 목적에 안전에 관련된 것이 직간접적으로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소방 활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57쪽에 이게 좀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그 숫자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큰 대기업들, 웬만큼 큰 중견 중소기업들도 관심이 이 법은 많고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으로 직업을 삼는 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웬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제1조, 자,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제88조, 실시 계획의 작성과 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당연히 소방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이 제88조가 비록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이 몇 줄에 이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른 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이 소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58조, 맨 아랫줄입니다.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뭐 이 법이 아니더라도 집에 좀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